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멋지게 생긴 스텔스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실 겁니다. 최초의 항공모함용 스텔스 공격기입니다. A-12 어벤져2 공격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텔스 공격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생긴 형상입니다. 미 해군이 1980년대에 F-14 톰캣 함상용 전투기로 운용을 하고 있었죠. 톰캣은 이제 제공기, 즉 적 전투기하고 전투를 하는 제공기로 썼었고, 그리고 적을 이제 지상 폭격하고 하는 그런 공격기 용도로는 A6 이 인트로드 공격기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이 F-18 호넷과 슈퍼 호넷을 짝을 지어서 쓰듯이 과거 1980년대에는 이 A6와 F-14 톰캣을 짝을 지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톰캣이 제공용, A6는 공격용, 폭격용, 이제 이 용도로 썼었죠. 자, 근데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초음속도 아니고. 자, 이게 베트남전에서는 좀 잘 써먹었는데 소련 상대로는 조금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덩치가 너무 크고 둔중하니까 이게 혹시 적 전투기에 걸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격기, 즉 지금 그때는 막 스텔스 시대가 막 되고 있었어요. F-117 이런 거 막 이제 막 개발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텔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완전히 소련을 그냥 제압해버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이 Advanced Tactical Aircraft, 그래서 ATA 사업이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맥도날드 더글라스와 제네럴 다이나믹스 컨소시엄이 승리를 합니다. 상대는 노스롭과 그루만의 컨소시엄이었어요. 노스롭이 B2 만든 그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B2 만든 노스롭 그리고 그루만의 컨소시엄과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와 제네럴 다이나믹스,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팬텀 그리고 F-15를 만들었죠.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F-16을 만들었죠. 이런 아주 유수의 전투기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 만든 컨소시엄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1988년도예요. 그때 지금이야 컴퓨터 CG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실제로 그림을 그린 상상도가 있었죠. 그때 나온 상상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맥도날드 글라스 컨소시엄이 만든 상상도인데요. 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스텔스는 필수다 해가지고 이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실제 만든 형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제 거의 삼각형처럼 생겼고, 여기 이제 즉 날개는 델타익, 삼각형의 델타익이고, 앞에 또 귀날개 카나드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 미익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종류의 CG, 그러니까 상상도 중에서 하나인데, 하여튼 이런 형상으로 스텔스 공격기를 만들겠다라고 맥도날드 더글라스와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 시대를 앞서간 스텔스 공격기입니다. A-12 어벤져2 공격기,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거는 초창기의 상상도였고 진짜로 만든 건 이거였습니다. 정말 이거는 지금 봐서도 정말 충격적으로 생긴 디자인 아닙니까? 이거 꼬리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렇게 생긴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자체 중량은 17.7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36.3톤.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거예요. 아주 무거운 거. 최대 속도는 마 0.8이고 전투 행동 방향은 무려 1480km입니다. 그러니까 F-15 이런 것보다 더 멀리 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무장 탑재 능력은 불과 2.3톤에 불과합니다. 36.3톤에 달하는 이 비행기가 무장은 불과 2.3톤인데 이게 뭐냐? 당시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고 있던 F-117, 그게 2.3톤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공군이 썼지 않습니까? 해군에서도, 그래, 공군이들 F-117 2.3톤 알았어. 우리도 2.3톤짜리 할게. 그렇지만 스텔스 성능은 니들 것보다 훨씬 좋아. 왜? F-117은 수직 미익, 즉 꼬리 날개가 있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 들킬 구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아무데도 들킬 데가 없습니다. 제가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다음 시리즈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벤져2냐? 2차 대전 때 미국이 공격기, 뇌격기로 쓰던, 뇌격기는 이제 의뢰를 장착해서 급강화해가지고 이제 적의 함선에다가 의뢰를 발사하는 것을 뇌격기라고 하는데, 이 공격기와 뇌격기 용도로 쓰던 비행기가 어벤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벤져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한다 해서 어벤져 2라고 지었고, 왜 또 A12, A12냐? 이거 전임이 지금 A6 아닙니까? A6를 대체를 하는데 우리는 A6 능력의 2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개념을 A12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A6만 해도 무장을 거의 한 7톤에서 8톤 정도 장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A6 무장보다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채 안 되는 그런 2.3톤의 무장밖에 탑재를 못하지만, A6는 멍텅구리 폭탄들, 즉 정밀 유도 폭탄이 아닌 멍텅구리 폭탄을 그냥 왕창 싣고 가서 그냥 떨어뜨리고 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건 스텔스니까 딱 접근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딱 핀포인트 타격을 하는 그런 능력이니까 능력 면에 있어서 2배다. 이렇게 해서 이제 A6의 2배 해서 A12, 그리고 2차 대전 때 뇌격기로 썼던 어벤저의 후계로 우리도 역시 함정에서, 항공모함에서 적의 함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때려 부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어벤져 2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생긴 것 참 괴기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시대를 앞서간 스텔스 공격기 A12 어벤져 2 공격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동체는 전부 복합 소재입니다. 그리고 칵핏도 이 조종석 계기판이죠. 칵핏도 뭐 아주 흐릿한 사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뭐 거의 F-22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디지털화된 그런 칵핏, 그리고 고성능 SAR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지상을 전부 매핑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격기니까 지상을 폭격해야 되니까 지상을 완전히 전천후 흐리나 맑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전부 탐색할 수 있는 SAR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지상을 완전히 정밀하게 딱 들여다보고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는 SAR 레이더를 달았고, S형 덕트, 이게 이제 F-22에 나온 개념인데, 자, 일단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야 제트 엔진이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F-22에 들어와서 앞에서 보는 이 레이더에서 이 안에 있는 이 터보팬, 제트 엔진의 터보팬이 보이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엄청 올라가니까 F-22는 이것을 S형 덕트, 즉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는 안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S형 덕트인데,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거거든요. 이 어벤저는 F-25보다 더 빨리 나왔지만은 그런 S형 덕트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F-117하고 똑같이 2000파운드 폭탄 2발, 그리고 암람 공대공 미사일 2발, 이렇게 이제 탑재를 하고, 이게 지금 F-35A 현재 한국 공군이 지금 도입하는 그 버전하고 똑같은 무장 능력이에요. 그리고 뒤에 매립식 노즐입니다. 자, 제트 엔진이 있으니까 뒤로 이제 그 열기 그리고 공기 이런 걸 이제 확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립을 해놨어요. 다 이제 동그란 게 보이고 뒤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이걸 매립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 사방에서 적의 열추적, 적외선 탐지 장비라든지 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에 전 360도에서 다 스텔스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봐도 B2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스텔스성이 뛰어나게끔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대에 찬 모급 제작, 이게 1989년도에요. 모급 제작과 프로젝트의 본격화입니다.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본 건데 이게 모급입니다. 총 사업비는 무려 580억 달러. 이게 1989년 예산입니다. 580억 달러. 지금 현재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 되죠. 70조 원. 현재 돈으로. 89년도인데 70조 원. 그러면은 89년도에 70조 원이면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아마도 곱하기 3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200조 원 정도. 200조 원 정도로 이 공격기를 여러 대를 만들겠다. 항공모함에 있는 공격기, 함상기가 이제 48대씩 실리니까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그러니까 한 200여 대 생산해서 갖다 놓겠다. 200조를 들여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닛 코스트가 8,400만 달러. 지금 8,400만 달러 유닛 코스트는 뭐냐면 기체, 순수 기체 가격을 유닛 코스트라고 하는데 8,400만 달러? 그러면 지금 F-35 가격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F-35는 2019년 F-35고 이 8,400만 달러는 2019년이 아니고 30년 전인 1989년이에요. 1989년도에 F-15, 당시 제일 좋았던 전투기 F-15인데 F-15 가격이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F-15 가격의 한 4배 정도 되는 가격이 같다 거죠. 4배? 4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F-15K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0억, 1,100억 이 정도 주고 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5천억 원짜리,
5천억 원짜리 전투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구축함 한 척의 가격이죠. 그게 폭격기도 아니고 그냥 공격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비싼 비행기였겠습니까? 자, 정말 이게 실제 미 항공모함에 탑재가 됐다면 뭐 예산이 어떻든 간에 정말 미 항공모함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안보 환경의 지각 변동입니다. 왜냐? 걸프전이 발발했어요. 그리고 냉전이 붕괴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1991년도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죠. 바로 소련이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 소련도 망했고 걸프전 하느라 예산도 없고 한데 야, 어디 좀 삭감할 수 있는 리스트 한번 볼까? 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야, 580억 달러짜리 예산이 있네? 이거 뭐야? 이거 해군 공격기? 야, 소련이 지금 곧 문 닫을 건데 우리가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렇지만 그 엄청난 능력보다 더 엄청나게 비싼 저 공격기를 우리가 살 필요 있어?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닙니까? 저 자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잘라버렸어요. 다 만들어서 모급 제작하고 20억 달러의 개발비를 들여서 다 제작했는데 잘라버립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냉전이 해체되어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사운을 걸었던 맥도날드 더글라스에 전해진 청천벽력입니다. 이게 1991년도예요. 자, 미 국방부님이 맥도날드 더글라스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어요. 자, 저기 좀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발주했던 그 스텔스 공격기 A-12 그거 있잖아. 그거 사업 좀 접어야겠다. 쏘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아니 무슨 개소리세요. 지금까지 개발비만 20억 달러 들었는데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 국방부가 아니 그건 니네 사정이고 지금 소련 망할 거니까 이제 싸울 놈도 없고 또 걸프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군축에다가 살림도 빠듯한데 무슨 스텔스 공격기야. 나 돈 없으니까 그거 A-12 그거 막 그냥 어떤 걸로 하자. 쏘리 한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돌았나?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냐? 당장 소송이다. 해서 소송을 겁니다. 너 고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고소를 합니다. 왜 고소를 했냐? 자기네들은 사실은 이제 이 개발비는 원래 이 정도 되면은 국방부로부터 개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죠.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비를 댔어요. 왜냐? 딱 봐도 할 것 같으니까 이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개발비 우리가 댈게. 그 대신 가격도 우리가 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비를 자기네들이 댄 겁니다. 아니 1989년도 당시에 20억 달러의 개발비를 댔으면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조 5천억 원 뭐 이런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6, 7조 원 정도 회사 하나가 한 6, 7조 원 정도 지금 물가로 한 6, 7조 원 정도의 개발비를 뗐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우리 그거 안 할 거야 땡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이게 무슨 소리야? 소송한다 해가지고 소송을 진짜로 했어요. 이때부터 소송을 해가지고 언제 소송이 끝났냐? 2014년에 끝났습니다. 무려 23년간 소송을 한 겁니다. 1992년도부터 소송을 해가지고 91년도부터 소송을 해가지고 23년간 소송을 끌었는데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패소했습니다. 졌습니다. 국방부가 이겼어요. 문제는 자 그러면은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이제 비행기를 계속 팔아야 생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F-18 호넷 전투기를 미 해군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호넷 전투기를 개량을 해서 더 덩치를 키운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를 만들어서 미 해군에 또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일단 이 A-12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슈퍼 호넷 이거라도 사라 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미 국방부가 어떻게 됐냐? 얄밉잖아요. 자기들한테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슈퍼넷을 안 사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룹니다. 해줄 듯 하면서 미룹니다. 왜? 나랑 지금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망합니다. 1995년도에. 망하고는 보잉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소송하고 이거 이제 20조 원, 20억 달러 들여가지고 개발하다가 자기네들 연구개발이 됐다가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또 냉전도 끝나고 한 여러 가지가 겹쳐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잉에 흡수됩니다. 자, 사업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글라스 몰라. 그런데 어부지리로 보잉이 어부지리가 생겨버립니다. 맥도날드 글라스가 망했어요. 이제 보잉이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91년도부터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물론 그 소송은 보잉도 계속 연장해서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국방부가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를 미 해군에 지금 납품을 해주는 것을 이 A-12를 안 하니까 뭔가 대체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주려고 했던 것을 맥도날드 글라스 밉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잉이 인수를 하고 나서 슈퍼 호넷 오케이 이제 납품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잉은 어부질이 얻은 거죠. 소송을 하던 맥도날드 글라스는 결국 괘씸죄에 걸려서 납품도 못하고 그러고는 회사 망해버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이걸로 바뀐 겁니다. 슈퍼 호넷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사실 이거 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안 돼. 이제 냉전 끝났어. 우리 돈 없어. 해가지고 이거 안 하고 슈퍼 호넷으로 바꾼 거예요. 요거 대신 이거.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전투기가 실제 미 해군에 납품되어서 지금 현재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쫙 깔려 있다면 24대씩, 항공모함마다 24대씩.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갈 F-35와 조를 이루어서 정말 막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났으니까 좋게도 이 안보 환경이 바뀌어서 이 비행기는 실제로는 항공모함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정말 초유의 그런 함상 스텔스 공격기가 될 뻔했던 A-12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스텔스기보다 더 스텔스한 능력을 가진 A-12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